스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엄마고요.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올해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어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밤 늦게야 만나지만 그런 딸이 저는 늘 안쓰럽고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다녀왔다는 인사 한마디만 딱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딸. 제가 똑똑똑 노크를 좀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잠금 문을 열면서 왜? 라는 싸늘한 말과 눈빛을 보면 아니야 뭐 필요한 거 없나 해서 라는 말만 건네며 도로 나오곤 합니다. 둘째는요, 중학교 2학년 아들내미입니다. 요즘 중2병이라고 하듯 사춘기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그 어색함을 좀 없애보려고 나름 요즘 신조어도 외워가며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는데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만 하고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해는 하지만 제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엄마 껌딱지였던 아이들인데 이제 아이에게 엄마의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그저 눈물만 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라고 오늘 이정민님께서 첫 번째 사연 아이들과의 소통 문제 때문에 사연 주셨습니다. 스님, 우울하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에게 빚받으러 온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네. 자식은 그게 너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는 거. 근데 이제 주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고맙게 받아 먹었는데 요즘 줘도 난리예요. 그래서 싹싹 빌고 줘야 되는 어떤 현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소통의 부재,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괴리 이런 부분들을 세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한테도 그 문제가 분명히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 때도 보면은 필요할 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과하면 부족한 건 못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식의 근본이 중도에 있어요. 끝과 끝을 삼가한 자리. 자식을 바라다 보는 부분도 보면 응병요약.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주면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주다 보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한테 줄 건데라고 하는 쪽 생각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는 거예요. 자, 자식이 갑입니까? 부모가 갑입니까? 이런 부분은 보면 자식이 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주는 사람이 오히려 받는 사람이 을이 돼야 되고 주는 사람이 갑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더 주고 싶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면은 요즘 자녀를 보는 부분, 기르는 방법을 우리가 좀 잘 연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식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라. 되게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겪어온 시행착오는 자식이 겪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잔소리가 돼야 안 돼요. 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보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깝깝하거든요. 내가 배가 고파야 먹는데 그 한 끼 굶겨놓으면 부모가 더 고파요? 자식이 더 고파요? 부모가 더 고파요. 옷을 하나 입어도 옷을 거꾸로 입으면은 꼭 거꾸로 입으면 입은 놈이 답답해야 되는데 부모가 더 갑갑하잖아요. 보는 사람이 답답하죠. 그때 우리 진짜 필요한 부분을 줬을 때 소통이 일어나는데 본인은 느끼지 못한 부분을 자꾸 미리 걱정을 해서 공부해라.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건 먹어야 된다. 이건 입어야 된다. 그건 거꾸로 입었다. 발 입었다. 모든 부분이 생각을 부모가 대신 다 해주다 보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마운 게 아니고 오히려 거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자식이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도 신고 가다 넘어져 보면 엄마 이 신발이 왜 이렇게 됐어요? 잘못 신었잖아. 물어볼 때 가르쳐주면 완전히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본인이 무릎이 먼저 가져가고 난리거든요. 옷을 거꾸로 입었으면 지가 깝깝하다고 그럴 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제 습관이 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나 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를 잘 따라다녔다. 네. 왜? 그때는 아이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꾸 다니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뭔가 소통하는 존재가 아닌 나한테
잔소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 부분이 지금 결과를 이렇게 만든가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선은 내가 볼 때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중고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자식의 생각에 동의해줘라. 그래서 자식에게 좀 배울 수 있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은 그 게임을 배워서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아이가 극장을 좋아하면 극장을 함께 가주려고 애를 쓰고, 예. 아이가 그 소위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자세로 가다 보면 엄마가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될 수 있겠죠. 본인의 고민을 다 털어놔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SNS를 통해서 뭐 세상을 변화해서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엄마는 맨날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잔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공부해라, 1등 해라, 좋은 데 가라. 뭐 이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는 나하고 말이 안 통해. 옷을 입거나 세상을 바라다보는 부분이 차이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다 아는 것처럼 강요하고 있고 본인들이 생각과 섞이지 않다 보니까 아예 대화 단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면은 모든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정보가 늦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옛날엔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을 멈춰주게 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좀 낮춰서 가라. 네.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다 보면 훨씬 더 아마 그 대화의 폭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식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답이야. 왜? 너는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 난 경험한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은연중에 강요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강요를 하게 돼 예.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대화의 대상이라고 보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세상을 참 뭘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돈만 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걸 다 아는 부모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엄마는 이런 걸 모르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네가 아는 것을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자식한테 묻고 배운다는 자세로 가다 보면 아마 편안한 대화의 대상으로 충분히 그 소위 부모와 자식의 어떤 그런 계리라고 하는 부분을 좁혀갈 수 있는 분위기에 가정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